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자전거 여행을 좋아하는 포코입니다. 자전거를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. 우리나라 다 여행하고 나니까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8개 사원주를 순례를 하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. 일본의 시코쿠 그 지방에서 이 코스가 좋다 보니까 자전거 쪽도 한번 이렇게 접목해보자. 그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. 일부 지방은 길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는, 어떤 데는 뭐 신경 안 쓰는 그런 구간도 있고,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크루즈선이 있는데 한 18시간 정도 걸립니다. 오사카에서 이렇게 쭉 한 바퀴 크게 돌아서 오사카로 오면 한 1500km, 이 정도면 16박 17일이면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코스를 잡았습니다. 준비물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가볍게, 옷은 자전거복 한 벌, 바람막이는 하나 준비를 하고요. 근데 배터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 휴대폰 지도를 보면서 가야 되니까 구글 내비게이션은 사실 좀 맞지는 않더라고요. 방향성만 잡아준다 생각하면 되고,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맵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. 우리 국토 종주처럼 일본 시코쿠 종주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파란색으로 보면서 가는 게 맞고요. 제 자전거에는 투블리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작은 빵꾸는 커버해 줄 수 있는데 큰 빵꾸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래서 지렁이를 막을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튜브도 한 개 정도는 준비를 했습니다. 정말 안 될 때는 튜브를 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투블리스 세팅으로 가게 됐습니다. 배낭. 그럼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. 배낭을 메고 하루 라이딩을 했는데 그 다음날 목이 결려가지고 정말 막 고생했습니다. 바퀴에 부착하는 어떤 배낭이나 이런 거를 자전거에 모든 걸 그걸 해야 됩니다. 간단한 게 여건하고 동전, 치수, 선크림 넣을 수 있게끔 이런 괜찮은 이런 거는 하나 차고 가도 그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돈, 현금이라든지 중요한 거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좋습니다. 네. 그렇죠. 비용에 자전거를 실는데 4만원, 왕복 8만원. 그래서 크루즈 비용이 왕복 30만원 들었습니다. 평균 숙박비가 7만원 정도 잡아 들어간 것 같은데, 저희들은 물론 저렴한 곳을 골라서 갔습니다. 처음에는 예약을 미리 예약하고 결제를 하고 갔고요. 나중에 좀 익숙해지니까 빨리 도착하면 거기서 숙박을 그렇게 금세 잡았는데, 저렴한 곳이나 비싼 곳이나 차이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좀 저렴한 곳을 잡는 게 좋습니다.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사실 저렴하고 깔끔하고 그런 건 있는데, 오지에 가면 약간 낡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토요일은 기본적으로 비쌉니다. 한 10만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2시나 3시 돼서 예약을 시작하는데, 예약하는 도중에 방이 막 차다 보니까 금액이 막 올라갑니다.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 미리 예약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인데, 저희들이 지명이 비슷해가지고 40km 더 가면 되는 이쪽 투를 예약을 했는데, 알고 보니까 그게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취소는 안 되는 거고 다시 하루 정도 연기를 시키고 싶다 해서 예약을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. 굳이 일본어를 못해도 예약하는 시장이 없습니다. 가기 전에는 분명히 두려움은 있습니다. 저는 갔다 왔으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, 좀 할 줄 알고 가면 편리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많이 힘들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. 음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, 저희들은 이제 식당에서 거의 다 먹으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마트 문화가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. 처음에 한 3일간은 완전 오지더라고요. 마을도 별로 없고. 그래서 이제 식당도 없고 고생을 했는데, 제가 좋아하는 회가 너무 종류별로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한 판에 한 5,000원 정도 신선하고, 또 정말 다양하게 초밥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저렴하더라고요.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는 마트에서 사 먹는 게 굉장히 저렴하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.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. 단 하나가 좌측 통행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지 이렇게 했는데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어떤 다리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전철, 자동차 전용 도로,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하다 보니까 찾아 들어갈 때 잘못해서
자동차 전용 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 일본 정말 친절합니다. 일본 가서는 그냥 아무나 물어보면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. 자전거 한번 고장난 적이 있어가지고 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카본 로드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타진 않더라고요. 자전거 천국이지만 대부분 생활용 자전거입니다. 샵도 생활용 자전거 샵밖에 없습니다. 우리 로드 자전거 타고 가서 고장 났다고 수리하러 거기 가면 못 고칩니다. 그래서 어떤 자전거 장비라든지 부분은 정비를 하고 가는 게 좀 좋습니다.